자율신경 실조증에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되는 팁을 우리 김영란 선생님께서 약간 공유해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잘 들어볼까요? 사랑받는 사람 되기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비밀, 호감, 비호감 수천 명의 조사 결과 인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비밀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반슬론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엇이 인기 많은 아이들을 인기 있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기발한 연구를 했는데요.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을 연구를 했는데 여러 학교에 걸쳐 공통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학년과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을까? 그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고 추측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인기 있게 했는지, 운동을 잘해서일까? 외모가 뛰어나서일까? 더 재밌어서일까? 더 똑똑해서일까? 그가 알아낸 건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은 단 하나의 공통된 변수가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난 요인이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은 가장 긴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을 때 질문 중 하나가 설문지에 있었는데 바로 넌 누구를 좋아하니? 했을 때 그들의 명단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게 결국은 그들을 더 호감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박사에게 보여준 호감형이 되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걸, 호감형이 된다는 건 먼저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좋아해줄 때 나도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박선 선생님이 요즘 이제 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둘째 따님에게 칭찬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칭찬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기가. 근데 그걸 한 3개월 정도 하고 6개월이 됐을 때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장점만 보여요. 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내가 싫은 사람을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막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박 선생님에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숙제를 냈는데 다행히 우리 박 선생님이 숙제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의 어떤 여기 그 보는 시각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숙제를 잘하고 있어서. 자, 그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편안하고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교통사고를 난 후유증으로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과식하는 생활을 수십 년 살아도 견딜 수 있고, 또는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다가도 걸릴 수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타격을 받아도 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정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거 치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꾀병, 정신병으로 오해받기 쉬운 자율신경실조증 문제. 머리가 아프고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명치가 답답하고 전신이 쑤시고 아프고 이런 증상의 자율신경실조증은 꾀병으로 오해받거나 정신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은 꾀병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게 된다면 저라도 우울증에 걸려버릴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꾀병이나 정신력이 약해서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경우 점점 화도 나고 억울하고 서글프다 보니 자율신경실조증 증상은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일상이 되고 나중에는 불면증에 무기력까지 오고 불면증에 무기력한 일상이 지속되다 보면 자살 충동까지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이제 알아봤고, 또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약을 먹고 뭐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 자살 충동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신경안정제 부작용. 신경안정제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예민해서 그렇다, 신경성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결국 신정안정제랑 항우울제, 불안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이유는 약의 적정 농도가 유지될 때는 몸이 안정이 되지만 약 효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오히려 몸이 불안해집니다. 약의 혈중 농도에 따라 몸의 긴장과 이완이 되는데 몸의 긴장과 이완을 약에 의지하게 되면 스스로 몸을 이완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점점 본인의 몸의 자율성 기능을 잃게 됩니다. 치료는 자율신경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로마 바디 로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100ml에 한 60방울 정도 넣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롤온 향수로 사용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아로마 스프레이로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 길게. 네, 네. 다시 할까요? 네, 이거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쓰셨던 그 누가 들어도 그냥 바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자율신경 불균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로마 바디 로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얘는 100ml 기준으로 60방울 정도의 오일이 들어가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무향의 바디 로션과 라벤더 20방울, 오렌지 34방울, 샌다로드 6방울이 필요하고요. 전신에 바르면 도움이 되고 팔, 다리, 배, 어깨 등 손이 닿는 곳은 모두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롤온 향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10ml 기준으로 30방울 정도 넣으시면 되고 이때 들어가는 아로마 오일은 라벤더 10방울, 레몬그라스 1방울, 오렌지 15방울, 샌다루드 4방울, 그리고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우시면 되고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손목, 귀뒤, 뒷목에 바르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로마 스프레이 또한 10ml 기준으로 해서 30방울 정도 넣으시고 아로마 발향 베이스 알코올 이게 70% 정도 되는 오일 그 알코올 베이스가 좋거든요. 이때 여기에 레몬그라스 1방울, 라벤더 10방울, 오렌지 15방울, 샌다루드 4방울. 그래서 머무는 공간에 수시로 공간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향기를 맡으시면 도움돼요. 옷 입기 전에 미리 좀 뿌려놓으면 좋겠죠. 옷에다가. 아, 이제 전날 뿌리거나 아니면 입기 전에 이제 뿌린 옷에다가 이제 저기 아로마 향수를 뿌린 다음에 이제 옷을 입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로마 발향 베이스 알코올 70%예요. 살에 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5% 이상 되는 알코올 베이스에는 살에 뿌려도 되고 요거는 살균 효과가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향기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불에 뿌려도 되겠네요. 공기 네. 중에 뿌려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바디로션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3% 이상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로마 오일을. 그래서 이 60방울은 3%라는 뜻이에요. 100ml에. 그러니까 3%를 넘는 거는 전신에 바르는 게 아니라 부분에 바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론 향수 같은 경우는 지금 15%잖아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다리에 쥐가 나거나 또는 혈관이 막 튀어나오는 걸 없애
없애려고 발바닥에 바르는 이렇게 롤온을 만든다고 하면은 40%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50%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져요, 도리어. 그 왜 많이 이제 아로마를 더 많이 넣는데 효과가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요 베이스로는 15%인 30방울이 가장 좋은 거예요, 효과가. 더 많이 넣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참 재미있죠. 이제 그 이론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론을 수업 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누군가 만들어 쓴다면 이제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3%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신에 바를 때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음, 그죠? 네. 네, 자, 여기 설명 되게 감사드리고요.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